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을 연결합니다. 최재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예,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안타깝죠. 지금 대통령께서 일하신 지가 2년 반이 되셨는데 그동안 이 저성장, 경제, 민생 총체적인 위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성찰이나 진단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또다시 개혁이라는 이름의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민심과 대통령의 현실 인식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구나 이런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예. 자, 담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핵심은 예. 노동개혁 문제였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국민들에게 여쭤보면요. 당신 일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불안하십니까? 이건요. 대부분은요.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노동 불안의 원인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임금은 많이 받아가면서 내놓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현실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일자리에 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일 건 일자리 불안과 함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되려 쉬운 해고나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 이런 해법을 내놓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정확한 말은 이거였죠. 이제 기성세대 특히 고임금자와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 우리 딸과 네.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요.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요. 4호정이나 569도라는 단어가 잘 표현해 주듯이 예. 한 직장에서 가장 몇 년 근무했는지 따져보면요. 가장 길게 근무한 게 불과 7, 8년입니다. 그리고 예. 60세 정년까지 가시는 비율이요. 평균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8%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혜택 보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예. 물론 일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노리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타겟 삼아서 그분들의 장점을 해체시키기는커녕 해체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러한 임금 피크제가 어떤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뭐 이미 전 세계 논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논문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7세에서 지금 60세로 3년 정년을 늘리게 되면 그분들이 나가지를 않거든요. 임금만 조금 삭감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 임금 깎은 것 가지고 정부가 조금 보조해 준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까요? 일은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이 없는데 돈만 남는다고 일자리 늘릴 그런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예. 따라서 어떤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고용은 좀 맞지 않는 말이다. 경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다른 나라 연구 성과도 전혀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노동 유연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바꾸고 성과가 낮은 사람은 퇴출시킬 수 있게 하는 일반 해고, 이른바 쉬운 해고가 그것인데 여당 측은 오히려 이런 노동 체계가 선진국에서 일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를 기준으로 볼 때요. 네. 해고 자유 정도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정도는요 아래쪽에 속합니다. 네. 대단히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만 평가한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를테면 책상을 뺀다거나 눈치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를테면 명태를 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해고가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쉬운 해고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있어서 채용을 촉진하는,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예의겠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대책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경제회생 혹은 또 일자리 창출에.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요? 저희들 대안은요. 일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위험하다. 그래서 도리어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은 저희를 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청년 보장제도, 지금 니트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직업 훈련을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고용을 찾아가는 동안에 수당을 받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생애 주기별 대책, 그리고 구직수당 신설, 그리고 늘 지금 저희 당이 강조하는 청년 고용의 사회적 책임제도, 그래서 이제 고용 할당제 등이 되겠지요.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일과 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독일은요, 기업들하고 정부가 모여서 그래, 올해 우리 청년 얼마 채용할 거니? 근데 난 채용할 여력이 없어. 그러면 네가 이득금에서 얼마 내놔. 그 돈을 청년 채용하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이런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이나 협약이 꼭 필요하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 세법 개정안도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데, 네. 자, 의원님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정부 들어서 매년 세수가 약 평균 7조 정도 펑크가 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 예산을 만들어서 약 6조 정도 보완을 해줬는데, 예. 계속 이렇게 세수가 펑크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빚을 내든가 아니면 세금을 올리든가, 그 다음에 세금 깎아주는 걸 좀 막아가지고 다시 세수를 채우든가 이런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지금 정부가 가져온 안은요, 연 평균 7조 정도 펑크 나는 게 뻔하고 내년 경제 전망이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작 1조 900억 정도만 세금을 늘리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산술적으로 내년 6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또 국채 발행해가지고 먼 훗날 후세 세대한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단임제 대통령은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은 늘 그렇듯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해버리고,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이건? 예. 네. 그러면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어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오로지 내년 선거만을 예상한 탓인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예. 재벌 기업들은 이를테면 고가 내약 710조나 지금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예. 사내 유보금.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나 그다음에 생산적인 일자리나 청년 고용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이게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어떤 예. 재벌개혁 문제, 이를테면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요. 가장 좁은 의미로는 노동시장 개혁, 노동구조도 개혁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 임금을 삭감한다. 그렇게 되면 그분에 대한 직무를 좀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 개발과 훈련과 인생 이모작과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 축소한 것을 어떻게 다른 생산 쪽으로 돌릴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산업 구조 개혁이 문제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나 사내 제하청 문제나 원청 하청 가면서 20%씩 계속 깎아버리니까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일관되게 강조하는 비정규직 문제.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실업보험도 들지 못하고 다른 사회보험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은퇴 후에 사회적 안전망이 제로 상태입니다. 이런 예. 사회적 불안을 동시에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재벌들의 저런 무한 탐식, 독식 그리고 황제경이 있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예. 그런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을 자기들 경영권을 지키고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재벌 기업도 당연히 한꺼번에 따라가는 게 국가 전체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 경제 전체 속에서 노동의 문제도 해소해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어떤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어제 당정회의에서는 그 롯데 사태를 계기로 순환 출자 금지도 논의되고 있고 또 경영승계 투명성 보완도 검토하는데요. 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논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발표해 보시면요 실망스러운 게 그래 롯데 문제는 해외 투자의 문제, 해외 연결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공시하면 돼 이러고 끝내버렸습니다. 예. 순환 출자 금지는 그건 할 수 없어. 기업 경영권에 위험이 되고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렸어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나 그다음 쉬운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 노사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더구나 이 정부는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데 왜 시장에 개입합니까? 노동도 시장인데.
네네. 재벌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고 노동시장은 멋대로 개입하겠다는 거고 이런 브런치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따라서 저 어떤 재벌계 문제도 제대로 좀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법인세 문제죠. 근데 여전히 이제 재정 파탄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정부 여당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대한민국 법인세를 어찌됐건 MB정부 시절에 25에서 22로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사내 유보금 쌓아두는 거 보십시오. 710조를 쌓아뒀어요, 돈을. 돈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투자선을 물론 못 찾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수를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지금 조세 감면 특혜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한 7, 80%가 중소나 중견기업에 특혜가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으로 갑니다. 재벌 대기업으로.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감면시켰느냐, 줄여왔느냐, 줄인다고 했거든요. 정부는 증세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늘리는 것으로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번에 저희들이 어젯밤에 분석을 해보니까 불과 0.12%포인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불과 10에서 11 정도고 소니는 37 내지 38이거든요. 실효세율이. 근데 거기다가 0.12%포인트를 늘려가지고 이제 됐지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지금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예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거죠. 이번 세제 개정안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제 대기업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2%에서 38%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의식에서 사내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소득 말고 비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세게 물리면 이분들이 쌓아두지 않고 그걸 쓸 것이다. 결국은 비용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비용 공제를.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돈 쓸모없이 이런 것들을 22%에서 38% 수준으로 올려서 사실상 지금 법인세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쪽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은수미 의원이 지금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22에서 38%는 굉장히 좀 폭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 법인세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의 소득 법인세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자 소득이나 이런 소득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내 유보금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지금 법인세 문제죠. 그건.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